오늘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반등했습니다. 반등세가 아주 강해요. 뭐 이유는 주된 이유는 뉴스 보도를 보면 언행인데 주로 금융주 쪽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어제 월요일날 급락할 때도 금융주가 좋게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미 월요일날 여기 보시면 이 금융주도 쭉 나왔는데 예. 금요일 보면 여기 이제 JP 모건, 웰스파고, 뭐 모건 스테인 쭉 시티그룹 쭉 나왔잖아요. 금융주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이미 금요일 날도. 근데 주식이 된통 두들겨 맞았는데 요번에 또 금융주 쭉 나오면서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금융주를 핑계로 반등했습니다. 좋고 나쁨이 있느냐? 일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쁜 부분은 그러니까 CPI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강도가 녹록치 않을 것 같아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아직은 누그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약간 시기상조일 수는 있겠다라는 게 좀 부정적인 것 같고, 긍정적인 건 뭐냐면 똑같은 이슈 지금 CPI 가지고 뭔가 액션을 하고 있는데 이 긍정과 부정 쪽으로 주식이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얘기는 한쪽 방향으로만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반대 방향을 쳐다보는 투자자들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다는 뜻은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낮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보면 이 상단을 내리면서 내려오긴 하는데 하단은 지금 마찬가지로 내려오다가 만약에 여기서 걸린다 그러면 하단이 하락 강도가 지금 약간 누그러지는 약간 옆으로 이제 스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아랫방에 대한 지지선이 강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만합니다. 오늘 섹터로 놓고 보면 그 금융주들이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금융주 쪽이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경기 민감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그냥 심리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쏠리지 않은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왔다 갔다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 다만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강도는 약간 줄고 있다. 바닥은. 상단은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이게 무조건 긍정적인 시그널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GDP Now를 보면 이제 주요 기관들이 예측하는 건 1% 초반대 상승률을 분기 상승률로 보고 있고요. 이 애틀란타 연준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2%대를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돼서 곧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1분기하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게 3분기 들어서는 플러스 성장으로 터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4분기 때 과연 좋겠느냐. 근데 요즘에는 GDP 성장률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경제 지표들이 혼재돼서 나오고 있고 좋은 상황에서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오기 때문에 뭐 생산이라든가 뭐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패턴을 유지하면서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이 GDP 산출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대한 그 순환 지표가 GDP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그리고 시장을 난리를 쳤던 영국의 감세안이 대부분 철회된다고 얘기가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기사가 지금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어디 갔지? 제가 봤을 때 기사가 사라져 버렸네요. 지금 제가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만 딱 올리고 다 최종적으로 이제 촬영하는 건데 제가 아까 봤던 거에서 없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이 영국 그 총리가 양배추 정도의 그 유통기한 정도밖에 못 유지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른 기사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레임더 노컷 뉴스고 장성희 기자께서 10월 17일 올리셨는데 새로 임명된 이분께서 요분께서 아예 뭐 여기 이현 그 총리가 얘기하는 건 아예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거기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 뜻대로 안 돌아간다 이거죠. 새로운 재무장관이 올라왔는데 레임덕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 하룻밤에 여름 한철, 여름 하룻밤의 꿈처럼 총리를 하고 물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CDS 프리미엄이 이거 월드 가버먼트 본즈에 나오는 거거든요. 5년 국채 수익률 영국 CDS 프리미엄이 이게 이제 주간 단위로 여기서 발표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초에 10월 17일날 최종 발표된 건 내려온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영국 감세안으로 난리를 쳤던 거는 이제 원인이 소멸돼서 안 좋은 국면으로 간 것처럼 보이고요. 중국, 그러니까 최근 경제지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줄어들면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보도에서 보면 공화당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의석은 이거 위키백과인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수치는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율 정도는 맞아요. 정확한지 제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221석, 그다음에 그 공화당이 212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예상을 해보면 222석, 그다음에 211석으로 공화당이 앞서는 걸로. 지금 사실 상원, 하원 전부 다 저희까지 그 대통령까지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상원은 똑같지만 저것 때문에 그 부통령 투표권 때문에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하원에서 이 뒤집히면 정책적으로 걸림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뉴스 하나 보면 중앙은행이고 배재선 기자께서 10월 17일 올리셨는데 여기 보면 아주 최악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설문을 보면 여기 보시면 기름값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뭐 공급 요인, 국제적 요인, 민주당 정책. 민주당의 정책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답변이 48%, 보탬이 되고 있다는 건 29%밖에 안 돼요. 공화당의 경우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42%입니다. 물론 망친다는 것도 33%니까 도찐개찐이긴 한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더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 68,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는 3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에 책임이 있느냐 45,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26, 약간이나 없다는 28이니까 지금 아주 몸매를 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이런 행태가 일어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중동 쪽 이게 서방 쪽이 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건 맞긴 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우크라이나 대리전을 통해서 러시아의 푸틴 붕괴를 압박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사실 군사 정치적으로는 물러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미국에는 상당히 속칭 요새 말로는 애들 말로는 개이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뭐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국민들 아니고 단순히 무기만 지원해줘가지고 러시아의 푸틴 세력을 아주 뭉개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 건 서방 측에서 놓고 보면 아주 국률적인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한테는 좀 불행하긴 하지만 여하튼 사우디 가서 뭔가 좀 증상이나 이런 거 좀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 박영준 기자께서 10월 17일 날 올린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말을 안 듣고 있거든요. 여기 이거는 연합뉴스의 9월 9일자 기사입니다. 중국이 이스라엘하고 FTA를 연내 체결한다고 옛날에 나왔는데 요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군사 유튜버의 내용에 보면은 중국의
젠 전투기인가요? 그 전투기가 이스라엘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투기하고 거의 뭐 카피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이 중국의 거대 기술 하드웨어 제조 분야의 필요에 딱 들어맞으리라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첨단 기술이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까봐, 특히 군사 관련된 게 미국이 지금 불안한 거죠. 강력한 동맹이라고 이해되는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미국 애들 말을. 그래서 중동 쪽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어떠한 정책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에너지의 주요인 그 석유도 잘 손을 못 대고 있고, 그 다음에 동맹국들도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도록 움직이고 있어서 미국이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되는 건 그러면 뭐 경제에는 긍정적이냐? 공화당은 사실은 쥐어 짜는 거가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축 쪽에 포커스를 가질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최악의 상황으로 뭐 터닝하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선거에 이런 형태로 나오면 대외적으로 어떻게 정치적인 부분이 이제 터닝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선거가 그렇게 된들 큰 그 거시적인 움직임에서의 그 경기 사이클은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 들어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어설픈 상황인데,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건 아직은 뉴스 보도가 안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유튜브 국방 유튜브, 군사 유튜브 관련된 오늘 새벽에 본 걸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습했답니다. 전투기로. 이제 보도가 뒤늦게 올라오거든요. 이거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보도가 올라와요. 이게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실제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걸로, 이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습하는데 저는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공습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미국하고 일정 부분 협의를 하고 공습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정도까지 판단을 했을 거라면 러시아 그만큼 상당히 군사적으로 취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뭔가 뭐 주가도 좀 바닥을 그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내려가는 하단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뭐 이래서 글로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7일날 발표 나온 중국의 수출이거든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장 빨리 나오는 무역 데이터거든요. 근데 계속 추세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하락하고 있어요. 글로벌 무역 동향이 수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면, 올리질 않았는데 이게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 보면 예전 같으면 이 경기 수축 구면에 가동률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서 경기 수축이 발생하는 건데, 최근에 올라오면서 경기 수축이 발생하는 거죠. 가동률이. 이 GDP가 좀 정확한, 그러니까 그 경기 수축 GDP를 측정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가동률이 최근에 쭉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던 게 지금 평평해지고 있죠.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산업 생산이거든요.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동률과 똑같이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경기 수축 얘기가 나왔고, 경기가 수축되다 1, 2분기에 나왔는데 그게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 가동률처럼 움직이고 있진 않은데, 얘가 머리를 두들겨 맞는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는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동률은 보시면 여기 찍고 내려왔는데, 찍은 게 그렇게 높진 않죠. 보시면 여기 머리 찍고 내려왔는데 이 머리를 넘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이제 바닥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아직 산업생산은 그렇진 않아요. 여기 찍고 다시 머리를 위로 들긴 했거든요. 근데 가동률이 떨어지면 산업생산 역시도 머리를 들고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경기수축금이 아랫방향으로 생산이라든가 가동률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후반 내년에 볼 움직임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지금 가끔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63%의 전문가가 1년 내에 경기 침체에 빠진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 내년에 경기 수축할 거라고 한참 전부터 말씀드렸죠. 근데 요번 시그널은 특이한 거는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다는 겁니다. 과거와 아주 다르게. 물론 이제 1분기하고 2분기에 수축 국면이라고 표시가 됐지만, 그거는 GDP 성장률 그냥 측정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산업 안에서 내부적으로 보면 생산이라든가 가동률, 뭐 출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수축 국면을 맞았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경기 수축에 대한 경제 지표들이 실제적으로 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보면 뭐 닥터둠 루비니 교수께서는, 이분은 뭐 이 기사 볼까요? 닥터둠 여기 보시면 경향신문 박용화 기자께서 10월 17일 올리셨는데, 닥터둠 루비니가 각국 금리 인상이 부를 경기 침체가 10년은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항상 가장 세게 말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분이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내려가서 바닥 언저리에 근접하면 대공황이라는 얘기, 혹은 상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 이런 부분들의 부정적인 것, 디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이 도배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거기에 시발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내년 초 중반 뭐 이런 형태의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것 같고, 다만 이게 최악을 그리는 시기는 언제냐면 주식이 급격하게 급락했을 때입니다. 아직은 이게 아랫방향으로 급락한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그냥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저점을 치고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내년도에는 추세적으로 그냥 흘러내려가거나 그 중간에 이슈가 발생해서 급락하거나, 이슈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런 영국의 감사 조치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이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로 신용 팽창이라든가 금융 쪽에 문제를 야기하면서,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중국의 은행들이 부동산 관련된 부실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IMF 연구원 보고서, 이런 것들과 같은 그런 이슈들이 갑자기 금융시장 아래로 짓누르는 그런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을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